네, 이번 시간 공법 기출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네 번째 주제인 시행 방식과 시행자. 자, 우리 정비사업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그 세 가지 사업을 나눠서 각각은 어떤 사업 방식과 어떤 시행자로 진행을 한다. 사업을. 이런 내용들 관련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첫 번째가 정비사업을 할 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개선 사업을 수용이나 환지나 관리 처분 방식으로 할 때는 어떤 동의를 받아서 시장운수 등이 직접 사업을 한다. 이런 지문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 예정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체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받고 세입자 과반 동의를 얻어서 두 개를 다 받아서 시장운수 등 같은 관청이나 토주택공사 같은 공기업, 그 다음에 공동출자법인, 공동시행자 이런 사람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을 만들지 않고 3분의 2 동의와 세입자 과반 동의를 두 개를 다 둬서 시장운수 등이나 토주택공사 등 같은 공기업이 사업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 세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면 그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같은 거 해당되기 때문에 세입자 동의를 안 받고 앞에 3분의 2만 동의받아서 시장운수 등이나 토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넣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3분의 2 세입자 과반 동의를 두 개를 다 받아서 시장운수 등이 지정되거나 사업시행자로 들어가거나 토주택공사 등 같은 이런 사람들을 시행자로 정해야 됩니다. 세입자 세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세입자 동의를 거치지 않고 앞에 3분의 2만 받고도 시행자 지정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겠죠. 기역 3분의 2, 니은 과반수, 디귿은 2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정비사업. 이거 가장 기본 문제죠. 정비기반설이 양호하면 재건축 사업이 되겠죠. 정비기반이 양호하고 노후를 향한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자,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사업을 하거나 단독을 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 동의 얻으면 시장운수 등 1명, 토지주택공사 등이 2명,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묶어서 3명으로 분석해서 이렇게 공동시행자 3명 중에 1명을 선정할 수 있다. 자, 주의할 점은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신탁업자나 감정원은 나오면 안 된다. 앞에 이론 공부할 때 그런 거 보셨을 겁니다. 자, 이건 재건축 사업이라고 봐야 되니까 조합이 사업을 하거나 조합원 과반 동의 얻으면 시장운수 등 아니면 토주택공사 등 아니면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행자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건축 사업에 대한 설명이니까 정답은 1번이죠. 자, 재개발이 아니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아닙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폐지된 용어들이니까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자, 우리 정비법에서는 시장운수 등이 이런 분들이 자,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할 때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시행권을 박탈하고 조합을 해산시키고 시장운수 등이 시행자로 들어가는 사유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2차 공공시행자로 시행자가 변경되는 겁니다. 자, 그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2차 공공시행자가 들어가는 사유. 원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시행해야 되는데 조합을 시행자에서 내리고 시장운수 등이 시행자로 들어갈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자, 1번 맞죠?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시장운수 등이 들어와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요청을 했을 때 주민 대다수가 요청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하자가 있는데 그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했을 때, 자, 여기 2분의 1이죠. 자, 전체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 국유지나 시유지 같은 면적이 절반 이상이고 3분의 1이 틀렸습니다. 2분의 1 이상이면 전체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가 반 이상이니까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요건이 맞아서 조합을 시행자에서 내리고 시장운수 같은 사람 등이 들어갈 수 있는 사유입니다. 2번이 틀렸네요. 자, 3번. 순환 정비 방식에 따라 사업을 하면 정비구역이 넓어서 순차적으로 정비 사업을 하고 사업구역이 넓어서 그럼 조합이 사업을 하면 운영 경비가 많이 듭니다. 사업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시장운수 등이 들어올 수 있는 사유고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정비사업이 필요할 경우도 시장운수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안에 사업시행가 신청을 안 했을 때, 자, 예정일로부터 2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인가신청, 설계도 인가신청을 안 하면, 자, 근데 요 지문은 조심할 게 재건축 사업할 때는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혹시 이 지문이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이렇게 나오시면 틀립니다. 예정일로부터 2년 안에 사업시행가 신청 안 했을 때, 근데 요 규정은 재개발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재개발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 재건축은 제외하시는 겁니다. 재건축할 때는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규정들을 살펴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들이 우리 앞에 이론 공유할 때 그 시장운수 등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 시행자를 내리고 자기가 직접 들어가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정해서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유입니다. 공공시행자로 그런 사유가 있고, 아까 우리 5번처럼 예정일로부터 2년 안에 사업시행가 신청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되면 재건축 사업은 제외하고 재개발 사업할 때만 적용하는 규정이니까 이런 지문들하고 우리 앞에서 국공유지 면적이 2분의 1 이상일 때 이런 거, 면적 2분의 1,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가 요청했을 때 이런 것들 한번 잘 보셔서 1번, 2번, 5번 같은 지문에서 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시장운수 등이 시행자로 들어갈 수 있는 사유. 자, 네 번째 지문.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지금 옳은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 시장운수 등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거 할 때 세입자 세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 동의 없이도, 자, 아까 나왔던 거 또 나왔죠. 원래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세입자 과반 동의를 둘 다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세입자 수가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일 경우는 세입자 동의 안 받고 앞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만 받아서 시장운수 등이 들어가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할 수 있으니까 기억은 맞네요. 자, 니은번.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원에서 정비기반서를 새로 설치 확대해주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 스스로 자기 주택을 보존하면서 개량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여기 보존자가 좀 빠졌지만 넣어서 해석하시면 맞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자기 주택을 보존하면서 정비 개량하는 방법, 그 다음에 환지 방식도 하나 더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혼용해서 사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네 가지 방식이 있죠.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 개량하는 방식, 수용 방식, 아니면 환지 방식, 관리 처분 방식이 있으니까 두 가지를 섞어서 혼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 니은 모두 맞죠. 자, 디귿번은요.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들, 세입자들을 위해서, 자, 이건 아직 안 배운 건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내외에 임대주택 같은 걸 지어서 임시 거주시키거나 용자활선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의무조항으로. 자, 철거되는 사람들을 위해 임대주택 같은 거를 지어서 임시로 거주시키거나 아니면 이사갈 수 있게 전세금, 용자 같은 거 알선을 반드시 해야 된다. 자,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되겠네요. 기역, 니은, 디귿.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시면 시공자 선정에 관한 문제인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토지 등 소유자가, 자, 우리 원래 재개발 조합이 사업할 때는 조합원 총회를 열어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정하는데, 자, 이게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경쟁 입찰이 아니라 규약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해야 된다. 규약이 정하는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경쟁 입찰 방식이 아니라 규약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규약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했을 때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주민대표회의가 추천한 자가 있을 때 추천한 사람을 우선 시공자로 정해야 되는 거죠. 시장운수 등이 직접 들어오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했을 때는 원래 경쟁입찰 방식으로 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를 정하는 게 원칙인데 주민대표회의가 이런 경쟁 방식으로 시공자를 정해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추천한 시공자를 우선 시공자로 선정을 해야 된다. 그런 규정들이 앞에서 언급을 했으니까 맞습니다. 자,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 추천할 때는 입찰 방식에 뭐 일반 경쟁 입찰, 제한 경쟁 입찰, 지명 경쟁 입찰 이런 세 가지 방식 중에 하나로 선택해서 시공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조합원이 100명 이하일 때는 경쟁 입찰이 잘 안 되니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수가 100명일 때는 정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시공자를.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때는 규약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해야 된다. 그리고 시공자랑 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할 때는 철거에 관한 공사, 철거 공사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서 시공자한테 철거 쪽 업무도 맡기라는 거죠.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이거 앞에서 우리가 보신 대로 그 2번에서 아까 우리 1번이 틀렸죠? 1번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할 때는 20인 미만이라서 규약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우리 6번 문제를 가보시면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우리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할 때는 안전진단은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요청을 받아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청이. 그때는 이 정비 예정구역 안에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재건축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할 때는 이 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한 거죠. 10분의 1, 3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 정도 동의 얻어서 안전진단 요청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2번은 이미 시장운수 등이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 이미 위험한 건물로 판정을 한 건물입니다. 그런 경우는 안전진단 실시 대상에서 제외해가지고 안전진단 안 받고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자, 안전진단 받지 않는 예외입니다. 주택단지 안에 재건축 같은 거 할 때는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자, 주택단지 안에 건물이 이미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운수 등이 인정을 한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진단 받지 않고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은 10분의 1. 이건 안전진단 실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그 다음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이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맞습니다. 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다. 3번이 맞네요. 천재지변동으로 주택이 붕괴되어서 신속히 이미 붕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이 안전진단 비용인데 안전진단 비용은 직권으로 행정관청, 시군구청장님이 안전진단을 직권으로 해줄 때는 안전진단 비용은 정비기금을 사용하고 요청을 받아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는 요청자한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으니까 시장운수 등이 원칙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맞지 않습니다. 이런 원칙은 없습니다. 안전진단 비용은 정비기금을 쓰든지 아니면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요청자한테 부담시킬 수 있으니까 시장운수 등이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답을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진단도 앞에 이론을 잘 보고 와주셔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7번 문제 보시면 다시 안전진단 문제인데 자, 시장운수 등은 이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해서 정비계획을 정상적으로 만들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겁니다. 자, 정비계획의 시장운수 등이 시장운수 구청장입니다. 이런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되어서 정비계획을 만들 때 정비계획을 만드는 시기가 돼서 정비계획을 만들기 전에 직권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입도로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됐다. 그러면 앞으로 도로를 만들 땅 위에 있는 건물들은 안전진단 없이 그냥 철거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고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진입도로 같은 걸 설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런 도로가 설치될 땅 위의 건물들은 주택단지 안의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고. 자, 시장운수 등은 현지유사라는 걸 해서 건축물의 구조안전, 노후도, 주거환경의 적합성 같은 걸 심사해서 안전진단을 정식으로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고 이제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현지유사라는 걸 먼저 통과해서 예비주사라고도 하죠. 현지유사를 통과해서 여러 가지를 유관검사로 예비심사를 해서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 시도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안전진단의 적정성 여부의 검토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운수 등은 재건축 시행을 결정했을 때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님한테 결과보고서를 내는 게 아니라 시장운수 구청장 같은 시장운수 등은 재건축 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님한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또 있습니다. 자, 국토부 장관님이 아니라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도지사, 자, 특별 광역, 그 다음에 도지사님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때는 자치시와 자치도는 필요 없고 시장운수 구청장이니까 재건축을 결정했을 때는 특별 광역 도지사님한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특광도지사가
적성성 검토 같은 걸 여기 시도의사가 특광도의사입니다. 특광도의사가 적정성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 등한테 그 정비계획의 위반에 대해서 결정한 걸 취소 요청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시장군수 등이 시군구청장 같은 사람이 재건축 사업에 대한 시행을 결정했을 때 이게 정비계획 위반 같은 걸 결정한 겁니다. 정비계획 위반을 결정하고 재건축 시행을 결정했을 때는 지체 없이 특광도지사님한테 안전진단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럼 특광도의사가 그 보고서를 받아서 다시 한번 4번에 따라서 이 시도의사, 특광도의사가 적정성 검토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재건축 시행, 즉 정비계획의 위반 같은 것들의 결정을 취소 요청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8번 마지막 문제로 정비사업 시행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4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환지 방식으로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공급하는데 이 오피스텔은 재건축 사업에서만 공급 대상이 되는 거죠. 앞에서 이렇게 배웠으니까 오피스텔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때 공급하는 건물이 아닙니다. 니은번 잘못됐고요. 재건축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재개발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주택 같은 걸 지어서 공급할 수도 있고 환지도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요 디귿번도 맞는 지문으로 봐겠죠.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으로 건물을 지어서 공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니은번만 틀렸고요. 정답은 거기 니은이 틀렸으니까 기역 디귿만 맞는 지문으로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네 번째 테마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들이니까 다시 한번 잘 이론 공부하고 문제를 맞춰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